자, 여기 보시면 10초 권리 분석 프로세스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거만 보시면 주거용 물건 약 6,000건 중에, 아까 6,000건이었죠? 6,000건 중에 한 5,000건은 해결이 돼요. 예, 6,000건 중에 한 5,000건은 요걸로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파트 빌라는 여기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예.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물건 봤어요. 가장 먼저 뭘 본다? 임차인이 있냐 없냐부터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우리 연습했죠. 여기에 지금은 임차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임차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예요, 그게? 채무자가 거주하는 경우. 자, 채무자는 말 그대로 채무자죠.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경매에 나온 거잖아요. 채권자가 경매를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어떤 돈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나요? 없죠. 없죠. 채무자가 빚을 진 거니까. 자, 채무자인 경우가 있고 또 공실인 경우가 있어요. 비어 있던 거야. 이게 1년이건 2년이건 지금 사람이 없고 비어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없어. 채무자나 또는 공실이에요. 그럼 이건 권리분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게? 자, 권리분석 1초의 끝. 더 이상 거기에 뭐가 돼 있고 빚을 얼마나 졌고 아이고 어디서 졌네 얼마를 빌렸네 아이고 이 사람 어떡하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빨리 다른 거 분석하시는 거예요. 뭐? 시세 분석, 수익성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나랑 관련이 없어요. 말소기준 권리 이하부터는 그냥 깔끔하게 다 소멸되는 거니까 내가 인수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1초 만에 끝. 근데 임차인이 있어. 임차인이 있어. 동그라미야. 자, 그럼 뭘 확인하라고 그랬죠, 제가? 대항력을 확인해라. 임차인이 있다? 대항력이 있냐, 없냐? 대항력의 요건은 뭐라고요? 이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그게 있냐, 없냐? 그게 있다면은 말소기준 권리랑 비교하라는 거야, 날짜를. 날짜를 비교해라. 빠르면 뭐라고 그랬죠? 선순위 임차인. 늦으면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사실상 후순위 임차인이면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대항력이 없거나 후순위 임차인,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인도명령 대상일 뿐이다. 인도명령 제도 알고 계시죠? 낙찰받고 법원에다가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약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인도명령 인용이 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좀 더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죠. 대항력이 없으면 인도명령 대상이다. 다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대항력은 없는데 실제로 채무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받아서 전세 얼마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대항력이 늦었거나 못 갖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명도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못 받아. 생돈 같은 1억을 내가 만약에 못 받는다 하면은 당연히 명도할 때 억울하겠죠. 저항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받아서 이사비를 좀 더 많이 주겠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예요? 여기까지 하면 3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자, 임차인이 없어. 그러면 1초에 끝이고요.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항력이 없거나 후순위 임차인이면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 인도면 대상이다. 3초 만에 끝. 이따 저랑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대항력이 있어요. 자, 선순위 임차인이야.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빨라요.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를 봐야죠.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뭐였죠?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었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배당받는 순서를 의미하죠. 확정일자가.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확정일자가 아예 없어. 없는 경우도 있죠. 아예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다. 그러면 배당받는 순서가 없는 거죠. 뒤로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임차권은 누가 승계해요? 낙찰자가 승계하는 거예요. 그 임차권이란 건 뭡니까?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임차인의 계약 기간까지 내가 인수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 요렇게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내가 낙찰받고 가서 그 임차 보증금만큼 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사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 계약기간 이만큼 계약기간이 있어. 나 그때까지 살 거야 라고 하면 못 내보냅니다. 못 내보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주택의 낙찰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낙찰자는 승계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준다고 바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확정일자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떠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제 얼마를 떠안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확정일자가 있어. 확정일자까지 받았어. 자, 그럼 뭘 확인해요?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겠죠.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최우선 변제권의 권리가 살아나는 거고요. 물론 그 금액대 안으로 들어와야겠지만, 자, 배당 요구를 만약에 안 했어요.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도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낙찰자가 다 승계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내가 떠안아야 되고요. 물어줘야 되고 계약 기간까지도 내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대항력, 선순위 대항력 있고 확정일자까지 있고 배당 요구까지 했을 때 그때 배당을 받고 배당을 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액 배당 받으면 너무나 해피하죠. 그쪽도 해피하고 우리도 해피해요. 우린 어떻게 해요? 그때 인감증명서하고 명도확인서를 써줘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그쵸? 싸울 일이 전혀 없겠죠. 또는 전액 배당이 아니라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도 있겠죠.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자, 1억 5천의 전세금이 있다.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료까지 했어요. 그런데 낙찰된 금액에서 1억만 배당이 된다. 나머지 5천만 원 누가 물어줘요? 낙찰자가 물어준다. 그래야만 명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물어주면 이 사람 못 내보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랑 다른 건 뭐냐? 자, 여기 일부 배당일 때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 여기 임차권 낙찰자 승계랑 다른 건 뭐냐면 여기는 계약 기간까지 내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배당 요구까지 해서 일부 배당만 받더라도 나머지 계약 기간까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했다라는 거는 나는 배당을 받고 난 이사 나갈 겁니다라는 의사 표시예요. 내가 일부 배당해주면 그 사람은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동시 이행 관계인 거예요. 자, 5천만 원 못 받은 나머지 보증금을 내어주는 즉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사를 하셔야 된다. 동시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요거까지 하는 게 어때요? 자, 10초에 끝난다. 10초에 끝내낸다. 임차인 없어. 1초에 끝. 대항력 없어. 3초 만에 끝. 확정일자가 있든 없든 배당 요구를 했든 안 했든 확인하고 얼마 배당 받는지 확인까지 하고 하는데 10초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은 권리 분석은 10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설명을 길게 해서 그렇지 하다 보면 딱딱딱 중요한 것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초 만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뭐 하라고요? 현장 가서 임장해서 시세 확인하시고 수익성 계산해 보시고 입찰하러 가셔야죠. 권리 분석은 이걸로 끝낼 수 있다. 아까 6,000건 중에 5,000건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된다. 괜히 어려운 거 붙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런 것부터 하고 몇 개 낙찰 받아보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항력이 있는데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물어줘야 되는데 얼마인지를 몰라요. 얼마인지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파악할 수 있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은 입찰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얼마인지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내가 그 금액을 알거나 또는 이 대항력이 사실은 허위라는 거를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면은 나만 알 수 있다면은 내가 쓰는 가격이 낙찰가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경매 분야에서 가장 임차인이라고 해요. 실제 임차인이 아닌데 겉으로만 임차인처럼 보여져서 위험해 보이는 물건 그런 것들을 파헤치면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까지 지금 설명하기에는 또 굉장한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10초 만에 권리 분석을 끝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요거를 딱 펴놓고 물건 검색할 때 하나씩 적용하면서 요거는 아니구나 1초 끝, 요건 대항력이 없네 3초 끝, 얘는 배당 요구를 안 했네 그럼 10초 끝,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숙달이 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아시겠죠? 해보세요, 직접.